생존 우선순위 서바이벌 프라이어리티 2025년 6월 19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어요. 오늘 편집 내용입니다. 계엄이 민주주의 헌법에 없는 것도 아니고 탄핵으로 대통이 된 것이 민주주의 복원인가? 제가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급여 감세보다 효과적 관세협상 이시바 총리 정력적으로 조율, 내외 회견. 의견 맞는 게 없어 EU 중국과 고위급 경제 대화 거부. 한국 기업 탈중국 공급망 구축 속도, 한미 정상회담서 지렛대 주목.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시대를 거쳐 비철금속 시대로 표현을 해봤습니다. 미군이 촬영한 원반 UFO 최초 공개, 조작 아닌 진짜, 역사상 처음. 트럼프 이란 핵시설 폭격기에 대한 이스라엘 합류 검토. 한미일 공중훈련 실시, 북위협 억제하고 안보협력 강화할 것. 한국 정권 2인자 김민석 총리의 반일적 운동으로 한일 미래지향의 그림자. 이창용 정부 라면 통제? 아니다. 수도권 공급 대책부터 나와야 라는 내용으로 편집을 했습니다. 계엄이 민주주의 헌법에 없는 것도 아니고 탄핵으로 대통령이 된 것이 민주주의 복원인 것인지, 제가 제목을 붙여봤는데, 탄핵이 계엄이 부당하다고 해서 탄핵한 것은 또 대항력으로서는 가능한 거겠지만은, 저는 그것을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가 계엄 발령을 낸 걸 가지고 내란으로 몰아가는 게 그게 민주주의 복원인지 거꾸로 묻고 싶습니다. 한국 민주주의 복원하려다 대통령실 G7서 정상외교 완전 복원. 이런 제목을 볼 때 우영진 기자가 SBS 비즈에서 6월 18일 오후 12시 7분에 보도를 했는데요. 제목만 가져왔습니다. 사진하고. 매우 딸랑딸랑거리는 요즘 언론들의 자세를 보고서 이 권력에 따라서 딸랑딸랑거리는 완전 간신모 같은 언론들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소년공 출신 브라질 룰라 만나 경제협력 확대, 다 노동자 출신인데 소년공 조금 일을 해봤다는 얘기인데, 글쎄요. 젊어서 노가다 같은 거 안 해본 놈 있습니까? 까놓고 얘기해서. 소년 경우에도 돈이 없어가지고 저 같은 것도, 저도 신문 배달도 해보고, 리아카 뒤에서 밀어주고서 빵 배달도 해보고 용돈도 벌고 그렇게 해본 적이 있는데, 어쨌든 이거 봐서는 회담장이라기보다는 어떤 리셉션장에서 만나가지고 악수하는 정도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이렇게 원탁 의자 같은 것 같아요. 한국 국기하고 브라질 국기는 좀 조그만 거 이렇게 탁자에 올려놓은 것 같은데, 이게 공식적인 정상회담이라고 볼 수가 없죠. 멕시코 대통령 만나 높은 지지율로 이런 제목으로 또 나왔는데, 이 정도는 회담이라기보다도 그냥 신고식 하러 간 거 정도로 그냥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의견 맞는 게 없어 EU 중국과 고위급 경제대화 거부. 강민견 기자가 뉴스일에서 6월 17일 오후 3시 26분에 보도했습니다. 내달 수교 50주년 맞아 베이징서 정상회담, 시진핑 아닌 총리 참석에 불만도 해서 어쨌든 요것은 2023년에 열린 거였는데, 이번 2025년도 베이징에서 열리는 고위급 경제회담에는 EU가 불참하겠다.
그러니까 중국을 지금 왕따시키는 그런 첫 사례로 보일 것 같네요. 이것은 G7의 카나나스키 키스 이 지역에서 열린 트럼프 빠진 초청국들 참여해서 다 찍은 건데 이렇게 제가 좀 표현해 봤습니다. G7 일진들끼리 먼저 회담하고 일진 짱 트럼프는 급하다고 일찍 집에 가고 나머지 초청국들은 들러리 같다. 걔는 신고식 하라고 부른 것 같은 이카느라고 제가 불렀다가 누가 어디서 보니까 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쟤. 쟤는 이것도 괜찮은 용어 같아요. 비아냥거릴 때. 급여 감세보다 효과적 관세 협상 이시바 총리 정력적으로 조율 내외 회견 지지통신 편집국 6월 18일 캐나다에서의 G7 회의를 마치고 서부 캘거리에서 내외 기자회견을 가졌답니다. 자민당에 참여한 선거 공약으로 내거는 전 국민에게 2만엔 급부안에 대해서 우리 급부라고만 이쪽에선 얘기하죠. 그냥 주겠다. 근데 우리나라는 거창하게 민생지원금 이런 이름을 잘 갖다 붙이죠. 소비세 감세에는 시간이 걸린다. 고물가에 시달리는 분들에 대한 대응으로서 급부금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일미 관세 교섭에 대해서는 정력적으로 조정할 생각을 강조했답니다. 입헌 민주당은 참여연 선거 공약에 소비세 감세를 포함시키고 있다. 수상은 소비세는 사회보장의 귀중한 재원이라고 치죠. 가볍게 감세하는 것은 신중한 위에서도 신중해야 한다. 라고 거듭말에 부정적인 생각을 나타냈다. 이런 표현들이 이제 일본식 표현들을 한 걸로 직역해서 나오는 것 같아요. 신중에 신중을 기한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하면은 신중한 위에서도 신중해야 한다. 재밌는 표현이네요. 이스라엘과 이란 교전으로 유가가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감안해 경제산업상에 필요한 대책을 검토하기로 지시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미 정권과의 향후의 관세 교섭에 대해서 수상은 계속 국익을 지키면서 일미 쌍방에 있어서 이익이 되는 합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정력적으로 조정을 계속한다고 강조, 동시에 천천히 서두르는 것이 중요하다. 천천히 하는데 서두른다. 이것도 반어법이지만은 인기 얻으려고 영국이 제일 먼저 협상 체결을 했다고 그거 급하다고 해서 자기는 그렇게는 안 하겠다. 천천히 조율해 가면서 하겠다. 그동안의 관세에 대해서는 좀 고생하세요. 이런 얘기겠죠. 조기 합의를 우선시하는 만큼 국익을 해치해서는 안 된다고도 했다. 어쨌든 빨리 하긴 하는데 그렇게 빨리 저급하게 국익을 생각해가면서 하겠다. 이런 얘기 같네요. 그리고 다른 질문이 있었는데 가정의 질문의 코멘트는 가정에 의한 질문은 상하다고 언급을 했다. 정치니까 가정 같은 얘기를 안 하면 되겠지만은 제가 요즘에 빠져 사는 거는 가정이죠. 가정은 과학의 출발이기도 합니다. 원인 가정을 해봐야 되니까요. 원인 가정을. 한기업 탈중국 공급망 구축 속도, 한미 정상회담소 지렛대 주목. 금준혁 기자가 뉴스1에서 6월 18일 오전 10시 57분에 보도를 했습니다. 미중 갈등의 탈중국 공급망 협력 등 부각, 고려해양 투자 확산, 한미 경제안보 공통화도 포스코 탈중국 양극재 생산체제 완성. 이 제목으로 핵심적인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디커플링 이 차이나 탈중국 디커플링
차이나 이렇게 그 서플라이 체인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어쨌든 여기에서 샘플로 얘기 나온 것은 고려아연이 미국 나스닥 상장사인 TSMC의 지분 약 5%를 약 8,500만 달러 1,165억 원에 인수했다고 밝혔다. 이자 부채를 쭉 안 쓰던 기업으로 제가 분석을 하고 있었는데 요즘은 좀 부채 비율이 올라가도 충분히 규모가 크기 때문에 부채 비율을 올려서라도 광산 지분 확보에 많이 나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뭐 비철금속 지하자원이 거의 이제 떨어졌죠. 뭐 조금씩 나오긴 합니다만은 TSMC는 심해에서 니켈과 코발트, 동, 구리, 망간 등을 함유한 망간 당귀 채광 산업을 진행 중이다. 뭐 니켈 원료도 나올 거예요. 포스코 퓨처엠도 그 양극재까지 중국 업체의 원료를 쓰지 않는 탈중국 양극재 생산 체제를 완성했다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리튬을 호주, 아르헨티나 등에서 확보했고 가공 역시 그룹 내에서 맡고 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오늘 24일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 한미 정상 외교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그러는데 이번 나토 회의에 뭐 초청을 또 받았는데 친북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제가 가겠죠. 가긴 갈 것 같은데 또 꼬다는 보릿짝이 될지 어떨지 매우 궁금하네요. 그래서 요즘에 이 돌아가는 자원 전쟁 속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우리 그 역사학자들이 그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청동기 시대, 철기 시대 여기까지 왔는데 3차 산업혁명이 이제 그 철기 시대라고 한다면은 4차 산업혁명은 저는 비철금속 시대라고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4차 산업혁명은 IC, 전자통신 및 AI 인공지능 로봇 시대를 말하고 있다. 여기에서 히토류가 언급된다. 히토류도 넓게 보아서는 비철금속 안으로 분류될 수 있을 것이다. 자원전쟁의 주류는 석탄에서 석유와 천연가스로 진행되어 왔다. 향후 자원전쟁의 추가는 분명 비철금속 확보 전쟁으로 생각된다. 철을 제외한 비철금속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고 넓다. 비철금속 원료를 확보한다고 해도 고순도의 비철금속이 더 중요하다. 고순도는 건식 재련만을 가지고는 안 된다. 반드시 습식 재련을 거쳐야 한다. 또한 습식 재련은 전기 분해를 말하는 것이며 화학을 기반으로 한다. 전기 분해를 위해서는 또한 충분한 전기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SMR이 필요하다. 건식 재련과 습식 재련 모두의 재련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세계적인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 또한 폐기물도 재처리할 수 있는 기술도 있어야 한다. 재처리한 부산물이 또한 산업재로 사용될 때 자원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다. 산업안전과 대기 수질 환경 관리는 더욱 강화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제가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미군이 촬영한 원반 UFO 최초 공개, 조작 아닌 진짜 역사상 처음이라는 제목으로 송현석 기자가 서울신문에서 6월 18일 12시 32분에 보도를 했습니다. 이걸 보면은 무슨 원반 같은 게 가긴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뒤집어 가면서 가는 것 같아요. 그냥 가는 게 아니고. 이게 과연 UFO인지 저로서는 잘 모르겠지만 미확인 비행물체라고 지금 공개되긴 했는데
이것은 2020년 11월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 국경 상공에 이런 게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미군은 UAP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미확인 공중현상 또는 미확인 비식별 현상이라고 규정했답니다. UFO기보다는 그렇게 궁금하기도 해서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트럼프 이란 핵시설 폭격에 대한 이스라엘 합류 검토. 제임스 라포르타 기자가 CBS 뉴스에서 6월 18일 오전 11시 11분에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핵시설을 공격하려는 이스라엘의 단연간의 노력에 동참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이 문제에 정통한 여러 소식통이 CBS 뉴스에 전했습니다. 한 가지 가능한 목표는 이란의 핵 프로그램의 핵심적인 것으로 여겨지는 지하 우라늄 농축시설인 포르도입니다. 미국의 이란 최고 지도자의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행방은 알고 있다고 썼지만 우리는 적어도 지금은 그를 죽이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덧붙였다. CBS 뉴스는 이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하메네이를 살해하려는 이스라엘의 계획에 반대했다고 보도한 바도 있다. 위성 사진으로 그 응축 그 시설, 핵시설에 대한 농축시설 이런 사진을 참고적으로 게재했네요. 이것을 벙커버스터로 지하로 되어 있는데 벙커버스터로 다 파괴하겠다 등 얘기인 것 같습니다. 한미일 공중훈련 실시, 북위협 억제하고 안보협력 강화할 것. 연합뉴스입니다. 일본판. 한국 공군은 18일 한미 전투기 공중훈련이 이날 오전 남부 제주도 남쪽 해상에서 실시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한국 공군 전투기 F-15K 2대, 미 공군 전투기 F-16 6대, 일본 항공자위대 전투기 F-2 2대가 참가했다. 그러니까는 10대가 참가했다는 얘기인데 미국 공군이 6대니까 6대, 한일 합쳐도 4대 요 정도 가지고 훈련을 했다 이런 얘기네요.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미일 삼국의 훈련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5개월 전에 열린 B-1B 전략폭격기까지 포함된 훈련 이후에 5개월 만인데 이번에는 전투기로만 진행했다. 이것도 제가 대통령이 되고서 삼국 훈련이 축소된 것 같은 그런 기분, 축소된 그런 이유도 있지 않겠느냐. 제이가 대통령이 되면서 그런 생각도 있긴 있는데 하긴 해야 될 텐데 또 너무 과시하면은 안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뭐 어쨌든 저건 뭐 전투기만 한번 우리 같이 한번 날아봅시다.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뉴스를 국내 플랫폼에서 좀 정치나 세계 이런 분류 뉴스 쪽에 앞에 뜨지 않는 이유가 모르겠습니다. 야후 자판에서는 그 알고리즘이 어떤지 모르지만은 보는 취향에 따라서 올려주는 것 같긴 합니다만은 꼭 이런 뉴스를 우리나라 뉴스판에서는 눈에 쉽게 안 띄어가지고 일일이 시간이 걸려서 뭐 검색을 해봐야 나온다. 이런 거는 좀 곤란하지 않느냐. 이런 거는 사실 중요한 뉴스죠.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그런 생각이 또 들어가네요. 한국 정권위인자 김민석 총리의 반일정 운동으로 한일 미래지향의 그림자가 드리워진다. 문재인 정권 하에서 도쿄올림픽 보이콧을 제기했다. 반일 정책의 선도역이 될 가능성도 뉴스 포스트 7
한국의 이재명 새 대통령이 61살이면은 참, 그쵸. 요즘 같으면은 애는 아니지만은, 현실로서는 선명하게 하고 있다. 서울지구 근무의 전국직 기자에 의하면은 이 정권에는 다른 불안 재료가 있다고 한다. 정권의 2인자인 총리에 임명된 김민석 씨 60일 동갑이네요. 이 제의하고 그렇군요. 어쨌든 학창 시절 때부터 미 문화원 점거 사건의 주동자이기도 하죠. 서울대 시설 공부 잘하는 애들이 학생운동에 투신했던 반체제 투사로 옥중 경험도 있다. 그리고 문 정권 하에서 일본의 수출 소재 금지 반도체 여기에서는 일본 경제 침략 대책위원회 부위원장에 또 취임했었다. 그리고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 간 강간, 국가 간 성폭력이라는 게 올바른 네이밍인데 일본이 인정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제 그 위안부 얘기는 그분들도 거의 다 돌아가셨는데 이제 그만해라. 나이 먹었다 아이가. 그리고 쪽팔려서 그리고 중국 애들이 이런 거 계속 물고 늘어지냐? 중국 애들도 많이 당했는데 그리고 정작 위안부는 일본 애들도 있었고 뭐 우리 조선 여인들만 끌려간 것도 아니지 않냐. 그리고 또 약이 들어보면은 아버지가 딸년 팔아먹은 우리 한국인들도 꽤 많다. 그것도 돈 벌러 가세 해가지고 또 해가지고 장사꾼이 나서가지고 한국인이 한국인을 사가지고 보냈다. 뭐 이런 얘기 증언들이 쭉 나오고 있는 아픈 역사를 계속 반일 이런 거로 그만해라 좀. 응? 좀 미래지향적인 거로 좀 해봐라. 응? 어제의 적이 오늘의 친구가 될 수 있는 거고 그런 게지. 또 지지율이 떨어지면 여론이 좋은 반일 정책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래서 어쨌든 이 한일 관계에 먹구름이 끼고 있다라고 좀 그런 기사를 내보내고 있네요. 한국 기업 세력의 국가 경쟁력 후진국 낙오 직전인데 이 정부는 상법 노란봉투법 타령. 최근서 뉴데일리가 6월 17일 17시 55분에 보도를 했습니다. 이제 뉴데일리가 이게 좀 보수 색깔이 있는 뉴스를 지향하는 거구나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 국제경쟁력 순위평가 20위에서 27위로 떨어졌다. 기업 효율성 인프라 경쟁력 큰폭 하락, 주력산업 고전 신사업 투자 부진 비상 등 노동개혁 기업 친화정책 신산업 육성 시급한데 이재명 정부와 여당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 강행. 뭐 이 제목만으로도 한국 산업계가 갈 길이 멀다. 이렇게 되는데 이 국가 경쟁력을 발표하는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 IMD라고 되어 있네요. 상당히 여러 가지 평가 요소를 하고 있답니다. 여기에 기업 효율성 분야에서 이게 문제인데 효율이라고 하는 거 저는 효과성으로 대체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지만은 23위에서 44위로 21계단이 급락했다. 그러니까 기업의 효율성이 이게 좀 문제다 이렇게 봐집니다. 한국경제 3중고 속 신수정 사업 부재 우려감. 자, 우리 경제가 지금 내수 침체, 건설 투자 부진에 수출 감소라는 3중고를 직면해 있는데 잃어버린 30년을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따라가지 않으려면 어떡할 거냐. 중국도 아마 잃어버린 30년에 지금 조만간 들어갈 거예요. 중국의 무역 의존도가 좀 높았던 편이므로 덩달아서 한국도 그렇게 될 소지가 많다고 봅니다. 어쨌든 중국은 이미 첨단 산업 쪽에 미국과 경쟁한다고
집중적인 정부 투자에 의해 가지고 정부 기업 등을 서민들의 삶은 피폐해지더라도 도시나 그런 산업, 첨단 산업 적으로는 초인류 기업들을 생산해 내고 있는데 한국이 이런 거는 좀 따라갈 필요가 있는 거 아니냐, 중국하고 경쟁하기 위해서. 근데 친중 정권이면은 형하고는 경쟁 안 할게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사실 까놓고 얘기해서 계속 좀 힘을 못 쓰게 죽일게, 나 이럴까 봐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창영 정부 라면 통제 아니다, 수도권 공급 대책부터 나와야 제목이 좀 조금 시원하네요. 어떻게 민생 대책, 경제 대책 하면서 남은 얘기가 이 대통령 말에, 이 대통령? 쟤라고 내가 표현하기로 했는데, 제가 말했다고 해서 이슈가 돼가지고 농심을 또 봤었습니다만, 어쨌든 김유리 아시아경제 6월 18일 17시 10분입니다. 물가관리 당록 특정 품목 가격주면 마이크로하게 봐야지 올해 라면 등 가공식품 73% 가격 줄인상. 안 올린 기업도 있어요. 주거비 부담 물가 역량이 올라가고 정부 수도권 공급안부터 해야 된다. 추경 경제 상황 안 좋아 성장 역량이 물가 역량보다 더 큰데 재정 한계 보편적 지원보다 선택적 지원 효율적, 요거는 뭐 계속해서 저도 동일한 의견을 내고 있는 거죠. 가격 통제라고 얘기할 것까지는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총재가 새 정권이 들어오면서 나름대로 소신 발언을 좀 홍보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중동 갈등의 국제유가 75달러 유지 시 내년 물가 0.3%포인트 전체 물가가 오를 것이다.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이 허용되면 통화량이 증가하고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 발행되든지 준비 자산을 어떤 형태로 할지에 따라 통화량 변화도 달라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건 좀 전문적인 거 한데요. 준비 자산을 어떤 형태로 할 거냐. 무작정 발언하면은 그 인플레 뭐 이런 거하고 얘기가 되니까는 은행의 스테이블 코인,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만큼 우리나라는 근본위기가 아니니까 돈을 그만큼 스테이블 코인 자금이라는 것을 한국은행이 확보한 다음에 해야 된다는 뜻인지 어쩐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우리나라 의식주품 생필품 물가가 주요국 대비 높은 편이다. 100이 평균 수준이라고 한다면 OECD가 지금 의류, 신발, 식료품 등이 엄청 더 높습니다. 150% 정도. 또 낮은 거는 차량, 가전제품도 OECD보다 높죠. 낮은 거는 뭐 석유류, 의약품, 기타 상품, 전기, 가스, 수도, 요게 기본 유틸리티, 그것은 우리나라가 좀 싸기 때문에 그나마 좀 기업을 하나 국민 한 달 생활비가 그나마 적게 들어가는 거라고, 이런 것은 이제 공기업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니까 나름대로 일본처럼 민간한테 안 넘겼기 때문에 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비스 부분에서 주거비가 우리가 좀 OECD보다 높은 거로 되어 있어요. 나머지는 다 낮은데, 그러니까 의류, 신발, 옷값 비싸고 식료품 값이 엄청 비싸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어쨌든 일반 국민은 이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게 암호화폐인데, 일반 국민이 뭐 굳이 돈도 없는 사람들이 이런 거 많이 필요할까?
불법 송금하든지 그 뭐 이런 거에 많이 쓰는 거로 되어 있는데, 정치 자금 돈 세탁 뭐 이런 거로 하지 않습니까? 야당 애들이 많이 하던 거. 옛날 그 민주당 애들, 그 권영색깔아 또 누군가 뭐 김남국인가 그런 애들, 어, 그런 애들이 뭔가 한다는 얘기예요. 자,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